자,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 모두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기대감을 안고 시작을 하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은 뭔가 좀 바뀌기 시작하고 내 마음 상태도 바뀌고 주머니 사정도 바뀌고 주식 계좌 상태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변화가 생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변화는 대체로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기간으로 분류하면 최초에는 그 기대감의 시대라고 했다면은 두 번째는 운의 시대죠. 결국은 행운이 좀 크게 작용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좀 불운이 크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고 이런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운의 시대를 접어들면서 뭔가를 깨닫습니다. 아, 노하우가 필요하구나. 잘 배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는 최초에 공부하던 그런 것과는 다른 결의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좀 실전적인 공부를 하게 되죠. 이 시기를 저는 요령의 시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긴 하는데 요령에 가까운 것들을 공부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대전 액션 게임 같은 것들 좀 했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라던가 철권 같은 거 하면 동네에서 게임 좀 잘하는 사람 어떤가요? 몇 가지 기술을 잘 알고 있어요. 얍삽이라고도 하는데 그 몇 가지 기술만 잘 사용을 해도 동네에서 웬만한 애들은 다 이기고 다녀요. 주식도 비슷하게 접근을 합니다. 소액 단타 잘하는 요령, 기법,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하는 요령,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이제 막 장착을 하고 그것들을 좀 연마합니다. 그냥 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수없이 연습도 하고 시장에서 깨지고 그러면서 연습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제 영상을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이 얍삽이 기술이 공유되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어요. 공유하기가 너무 좋아. 제가 얍삽이라고 폄하했지만 요령이라고 폄하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면 모르는 사람보단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보다 승률이 올라가긴 하죠. 그렇게 해서 좀 주식에 더 재미를 붙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환자가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직장인 분이든 가치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이든 단타를 하려고 하는 분이든 그 어떤 투자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3단계까지는 비슷하게 오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갈려요. 이게 어떻게 갈리냐. 가장 이제 안 좋게 갈리는 게 조바심의 단계를 거쳐서 악에 바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분들이죠. 욕심은 큰데 내 이상은 큰데 이 얍삽이 기술들 몇 개로는 뭔가 잘 안 풀리고 그거를 또 수없이 많이 연습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큰 변화 앞에서 변동성 앞에서 내가 깨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돈은 점점 잃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조바심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악에 받쳐가지고 주식시장에 망령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 5년, 10년, 15년 차 주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단계로 가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는 단계라던가 그 전 단계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점이 나뉜다고 하는 건데 안 되겠다. 주식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비웁니다. 은행 이자보다만 많이 벌면 돼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시고 그렇게 노선을 정하는 거죠. 주식에다가 쏟아붓는 뭔가 그 인풋이 별로 없어요. 투자금이 되게 큰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되게 뚜렷한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는 정도로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주식 하나하나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식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죠. 흐지부지의 단계로 가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분기점은 생겼지만 걷는 길입니다. 정말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90% 이상, 97% 정도는 아마 여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나머지 3%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길을 걸어요. 이 중간 단계에서 어딘가에서 노선을 변경해서 다른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주식을 할 것 같으세요? 잠깐 여기 멈추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댓글로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느낄 때는 이 나머지 사람들을 정의할 때 이 말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자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서 주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는 분들의 공통점은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을 수단으로서 인정한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부를 증식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대원칙 아래에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뭐 사업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많이 넓힌다던가 아니면 되게 고소득의 직장을 구해서 월급을 되게 많이 받는다던가 그것도 아니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소득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를 증식시키는 그런 길을 걸어야 돼요. 그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고 한 가지가 강력한 게 있으면 또 그거대로 유리한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식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뭘 위한 수단? 내 자산을 기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주식으로 자산을 성장시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식에 정말 대단한 고수가 돼서 인류 고수가 돼서 수익률 1년에 몇천 프로 올리고 그러는 거에만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 넣을 수 있는 시간과
내 자금과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적당히 평균 이상의 수익률만 꾸준하게 올릴 수 있으면 그러면 자산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증식이 돼요. 복리 효과라는 그런 뻔하디 뻔한 이 교과서에나 나올 것 같은 그 효과 때문인데 돈의 힘이거든요. 복리 효과라는 거는. 진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계산기 좀 때려보면 알거든요. 1년에 10%씩 수익을 낼 수 있으면 20%씩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거 계산기 때려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계산해서 공유한 적도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걸 아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절약도 하는 거죠. 왜? 저축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산을 늘리려면 투자 자산의 양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축은 필수니까 저축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부자의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투자를 많이 하겠죠. 거기에 좋은 수단이거든요. 주식은 부동산이라던가 뭐 코인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줄 수 없는 좀 좋은 가치가 있어요. 저는 되게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는, 잘 맞춰져 있는 훌륭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냥 하면 안 돼. 이 생리를 알고 내가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수단으로서 제대로 이용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주식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공에 대한 얘기이자 부를 이루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죠. 이 성공과 부를 이루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식만으로 어떻게 얘기가 성립이 되겠냐고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주식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올바로 자리 잡고 내 삶의 방향을 부의 중심으로 맞춰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주식으로도 성공을 하는 거 아닐까. 그 와중에 주식에 큰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행운까지 더해진 분들이 큰 성공까지도 거둘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지금 인생의 단계처럼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흐름으로 살아가는지를 얘기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내가 자산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식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거든요. 1단계부터 미리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가도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뭔가 정해진 수순 같은 그 안타까운 단계들을 안 거쳐도 된다고요.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렇게 시행착오 겪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막 악에 바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 주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되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앞에 그 수많은 기간들을 시간들을 낭비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말한 자산 증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은 그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생이면 너무 좋고요. 뭐 20대, 30대? 아직 젊잖아요. 역시 좋고 40대? 저도 40대지만 아직은 우리 쌩쌩하잖아요. 한참 일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한번 달려나가 보자는 거죠. 근데 그게 방향이 주식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한번 목표점을 좀 바꿔서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내 삶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주식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참 좋겠다. 거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랑 같이 저축합시다. 요즘에 이자율도 그렇게 낮진 않으니까 은행에다 저축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방식으로 돈을 모아 가실 텐데 주식에도 좀 밥을 주세요. 주식에도 좀 계속 밥을 주시고 꾸준하게 주식 자산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저도 여전히 제가 이제 사업소득이라던가 이런 게 돈이 생기면은 주식에다 자금을 넣으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작할 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거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게 사실은 주식 공부를 한다던가 아까 말했듯이 얍삽이, 요령 이런 거 익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고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고 이거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 영상도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들어가시면 또 매일매일 다른 결로 도움되는 얘기, 정보, 팁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